오늘 리뷰는 스퀘어 에닉스의 피규어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트 칠드런의 플레이어 스카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프 앤드 펜리르. 박스 사이즈만 일단 어마무시한 그런 물건인데요, 오늘 리뷰 매니아 하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건 겉박스니까 속박스 꺼내고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박스 열면은 이제 상단 박스 열면 안쪽에 그제서야 상자가 드러나게 되는데, 일단 이 제품이 처음 발매된 지는 벌써 한 5년 정도 흘렀습니다. 2018년 12월 10일에 처음 발매가 됐었고요. 그때 기준 가격으로 세금 제외하면 36,800엔이에요. 근데 2021년 11월 달에 이제 같은 금액으로 재판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리뷰하는 거는 2018년 당시 발매됐던 상품이라는 거. 근데 왜 이제 와서 리뷰하느냐라고 하신다면은 정말 단지 제가 애정해서 리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의외로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특히나 이 파이널 판타지 7의 어드벤트 칠드런 이 영화, 이 영상물 자체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어요. 저는 되게 신기하게 봤고, 뭐야, 게임 가지고 영화가 나와? 라던가 거기 등장하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프라고 하는 주인공이 너무 멋있게 나오기도 하고, 특히나 그 중에도 약간 이 펜리르라고 하는 이 바이크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희한하게 이게 작품 자체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욕을 먹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박스 이렇게 뒷면을 보면은 그 펜리르 바이크를 탑승하고 있는 클라우드의 모습이라든가 그 외 클라우드 액션이 간단하게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제품 자체는 요 기존에 있었던 플레이어 스카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프 어드벤트 칠드런 버전에다가 펜리르를 추가하고 추가 옵션 몇 개 더 넣어준 합본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자체의 진짜 리얼 본체는 이 펜리르예요. 왜냐면은 이 펜리르가 2018년도 발매라 그랬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미 2014년도에 14년? 15년? 그쯤에 이미 발매가 됐던 애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플레이어 스카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꺼낸 다음에 내용물 쭉 나열하고 더 얘기하도록 하죠. 일단 박스 꺼낼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은 무겁다는 겁니다. 그대로 잘 잡고 쭉 빼주면 되는데 중간에 걸리는 것 같은데 하시면은 이게 뒤쪽에 이게 매뉴얼 종이가 따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상자 안에 이 배경지처럼 되어 있던 게 이게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이 안쪽을 잘 보면 저 끝에도 매뉴얼이 적혀 있기도 하고 이 바닥에도 여기도 매뉴얼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작이 막 어려운 건 아니라 가지고 막 복잡한 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중요한 건 이 뒤에 클라우드용 스탠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꺼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스탠드를 꺼내면은 일정 부품은 이제 런너 상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립을 좀 해줘야 한다는 게 좀 약간 귀찮을 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이 클라우드랑 펜리를 꺼낼 때도 처음에 이렇게 블리스터를 열면은, 펜리를 꺼낼 때 쉬운 방법은 이 뒤에 요 금색깔 두꺼운 부분을 잡고 들어 올리면 좀 편하게 뺄 수 있고요. 바닥에 내려놓을 때는 여기 이제 지지대가 따로 접혀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 펴서 내려놓으면 되고, 클라우드 쪽이 이 블리스터 자체가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소체랑 손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그 외에도 합체검이 분리되어 있는 파츠들이나 이런 펜리르용 옵션 그 밑에 이제 합체검의 나머지 파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모든 구성을 전부 꺼내봤습니다. 스탠드도 완성을 하고 돌아왔어요. 자, 이렇게 내용물을 전부 다 꺼내고 돌아왔습니다. 이 스탠드도 완성을 하고 돌아왔어요. 일단 구성을 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펜리르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크고 구성품도 여기 옵션 파츠가 전부여가지고 좀 이따 보도록 하고, 클라우드를 먼저 좀 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볼 건 역시 합체검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 합체검 이제 분리 합체가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검들과 합체가 되어 있는 검이 이렇게 따로따로 다 모든 종류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 합체검들 분리되어 있는 형태에서의 개별 이름 같은 건 따로 없는 거 아세요? 저도 이제 어릴 적에 이게 개별 이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막 찾아봤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영화의 초반, 그러니까 트레일러 시절 그때는 이런 합체검이 아니라 그냥 그 원작에도 썼던 버스터 소드를 썼다고 해요. 근데 이제 중간에 무기가 바뀐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편의상 그냥 몇 번 검 뭐 1에서 6번 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먼저 보도록 합시다. 메인 블레이드입니다. 1번 검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손잡이의 디테일부터 해가지고 이 약간 접혀져 있는 이 가드 부분, 그리고 약간 볼트 박혀 있는 것 같은 형태의 너트라든가 이런 디테일도 좀 있고요. 검 자체도 보면은 디테일이 충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굴곡진 부분까지도, 각진 부분도 깔끔하죠. 근데 요거는 클라우드 단품에 들어있던, 기존에 있던 건데, 펜리르 합본판에는 짜잔! 이렇게 날이 전개되어 있는 버전이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의 클라우드 단품엔 들어있지 않던 건데 이렇게 사이가 완전히 벌어져 있는 형태로 하나가 더 들어가죠. 사이즈 차이도 꽤 나요. 길이도 길어졌고요, 좌우로 넓어졌고요. 해서 꽤나 멋진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그리고 2번 검입니다. 얘가 이제 합체했을 때 날을 담당을 하는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가 제대로 합체하는 기믹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돼요. 이 날을, 메인 블레이드를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감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플레이어 스카이는 다 분리되어 있는 형태가 다 들어가 있는 형태고, 합체되어 있는 것도 따로 들어가 있으니까 손잡이는 그냥 일체형으로 딱 잘 되어 있고요. 날 자체도 보면은 손잡이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꽤나 파괴력을 자랑을 하는 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3, 4번 검. 합체할 때는 이 뒤쪽으로 결합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죠. 날 자체가 중간중간에 톱니처럼 되어 있는 게 좀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끝에는 제대로 뾰족한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도 도색이 뭐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일단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음은 5, 6번 검. 이쪽은 좌우 구분이 있습니다. 좌우 구분이 있어서 이 반대쪽과는 이렇게 생김새가 조금 다르죠. 이제 약간 합체할 때는 무게 추가 내지 이제 양옆에 장식물처럼 달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마치 징이 박힌 것 같은 그런 디테일도 추가되어 있기도 하고요. 손잡이에 이런 마치 날개가 달려있는 것 같은 디테일도 꽤나 멋집니다. 요거는 합체될 때 요 손잡이가 뒤로 이렇게 접혀 들어가는 것도 특징이기도 한데, 실제 피규어로 합체가 되는 기믹이 있는 검이 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다음은 버스터 소드를 닮은 합체검. 방금 본 1에서 6번 검들이 전체가 다 합쳐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손잡이는 이 메인 블레이드 1번 검의 손잡이를 그대로 쓰고, 가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양옆으로 들어가는 5, 6번 검, 이렇게 손잡이가 뒤로 접혀져 있는 게 보이고요. 뒤쪽으로는 3, 4번 검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디테일이 보이죠? 톱니 같은 디테일과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 끝부분, 뾰족한 부분. 근데 이 부분은 두 개가 들어간 느낌이 아니라 하나만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게 다 들어가면 두께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조형상 사이즈를 줄인다라는 느낌 내지 무게도 줄여야 되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앞부분에 여기가 2번 검, 메인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장 안쪽을 담당하고 있는 게 1번 검인 거죠. 그래서 이 상품에만 총 검이 8자로 들어있다. 클라우드의 팔은 2개인데 뭘 들려주면 좋을까 좀 행복한 고민이죠. 그리고 바이크인 펜리르의 옵션입니다. 이 앞부분을 확장시켜주는 파츠인데, 뭔지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검집입니다, 검집. 바이크의 양옆에다가 파츠를 추가하는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다가 1에서 6번 검을 다 수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각각의 검들을 전부 다 수납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있다가 바이크에 장착하면 정말 멋지겠죠? 그리고 클라우드의 교체용 부속품들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기존의 단품 클라우드에도 있던 파츠들이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펜리르 합본판에 추가된 파츠들이에요. 패키지 상태에서는 왼팔에다가 리본을 묶고 있는 그 피부가 드러난 팔이 장착인데, 천을 감싸고 있는 교체용 왼팔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기본으로 편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용 편손 역시 들어가고요. 당연히 검들 쥐어야 하니까 무장손이 한 세트 들어가요. 근데 무장을 손에 쥐일 때 주의할 점, 이게 딱 봐도 손이 분해가 되는 것 같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손잡이가 분해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생으로 손에다 끼워줘야 돼요. 끼울 때 이렇게 손가락을 좀 힘줘서 벌리면 얘가 그래도 연질이라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힘있게 최대한 벌려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손에 쥘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처음 할 때 되게 무서워요. 다음은 펜리르 합본 버전에 들어간 새로운 파츠들입니다. 먼저 헤드. 바이크 타고 돌아다닐 때 쓰던 고글을 쓴 버전의 헤드가 들어갑니다. 추가 헤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츠 교체식으로 그냥 머리 자체 교체해주면 됩니다. 머리카락 색상도 이렇게 좀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묘하게 펄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색깔 자체는 좀 이쁘다. 뒤통수도 보면은 특유의 뾰족뾰족한 그 머리카락 스타일이 잘 구현이 되어 있고요. 얼굴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럭저럭. 그리고 이 고글을 목에 걸 수 있는 버전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연질이기 때문에 헤드 빼고 목에 걸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크를 탑승해야 하니까 이제 바이크 탑승용 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세트 좌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작중에 클라우드가 사용하던 이 폴더폰을 쥐고 있는 손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핸드폰 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나름 이 버튼들도 다 도색이 되어 있고요. 이 뒤에 보면은 이 접었을 때 나오는 스크린 부분, 액정 부분이죠. 액정 부분도 나오고요. 나름 여기 또 접히는 경첩 부분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야, 이게 그 시절 감성의 디자인이죠. 어떻게 보면은 또 야, 배터리 접합선 있다. 야, 로스트 테크놀로지. 그리고 본격적인 본체 보기 전에 스탠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의 플레이아츠 카이에 들어가던 스탠드거든요. 요즘 플레이아츠 카이에는 이 스탠드를 안 써요. 다른 스탠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9버전 스탠드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시절에는 일단 피규어를 쥘 수 있는 집게가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작은 거, 큰 거. 근데 보통은 큰 거 쓰는 게 마음은 편하죠. 작은 건 허벅지 정도 쥘 수 있던가? 그럴 거고. 그리고 스탠드 자체에도 보면은 여기에 육각 조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뺐다 꼈다 하면서 높낮이 조절도 가능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곡선이잖아요. 곡선이라서 끝까지 올리면은 약간 반원을 그리는 그런 느낌이 되기도 하고요. 이걸 눕히면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뭐 그거 아니라도 끝부분에 이렇게 조인트가 가동을 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는 있는데, 이게 아까 런너 상태였잖아요. 파츠 떼고 이 볼트 너트도 직접 와셔까지 껴가지고 직접 조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어요. 육각 렌치입니다. 들어가 있는 전용 렌치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조이거나 풀거나 할 때 쓰면 되고요. 중간에 있는 구멍도 딱 이 머리에 맞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편하게 돌릴 때, 뭐 요럴 때 쓰면 돼요. 근데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이 스탠드 안 쓰더라고요, 플레이어 스카이도. 자, 그럼 클라우드 스트라이프 어드밴트 칠드러 버전 플레이어 스카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체죠. 일단은 의외로 플레이어 스카이가 사이즈가 큽니다. 조형 자체도 딱 세워놨을 때 되게 느낌도 있고 라인도 되게 이쁘고, 특히나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어드밴트 칠드런 버전은 등에 검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실제로 부속된 검들을 수납할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 옆에 스커트는 천재질에다가 철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와이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뭐 모양을 만들어준다든가 뒤로 이렇게 휘날리고 있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만져줄 수 있다는 게 특징 중 하나죠. 단지 전체적으로 어깨부터 팔꿈치, 손목 뭐 다, 무릎부터 발목까지 전부 다 기본적으로 관절을 클릭 구조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한 클릭 한 클릭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이게 관절 자체는 튼튼해서 좋은데, 이게 약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발바닥 수평이 쉽게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만졌을 때 그냥 스탠드 없이 세우려면은 조금 고생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스탠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부속되어 있는 걸. 저는 어느 정도 좀 만져댔더니 세우는데 좀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좀 세우는데, 진짜 가급적이면 그냥 스탠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애초에 근데 오늘 리뷰하는 건 바이크 포함이니까 그냥 바이크에 태우는 게 정답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의외로 사이즈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몇 센치일까요? 26cm네요. 왔다, 크다.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머리부터. 아무래도 캐릭터 피규어 계통이다 보니까, 그래 액션 피규어긴 하지만 캐릭터 피규어다 보니까 얼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특유의 아이라인, 카리스마,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잘 살려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헤어스타일도 보면은 그 이제 클라우드 특유의 그 샤기 컷, 뒤쪽으로 휘날리고 있는 이 머리라든가 이런 디테일도 어느 정도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색깔도 약간 펄기 있어가지고 그 영상 속의 CG 느낌도 좀 나고요. 약간 묘하게. 그리고 눈동자는 제대로 유광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빛을 비춰보면 빛 반사되는 것도 좀 볼 수 있고요. 동봉 디테일도 꽤나 나쁘지 않고 눈썹도 마킹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입술도 적당한 색깔로 도색이 되어 있어요. 여기다 포인트로 이제 피어싱, 귀 피어싱까지도 디테일이 도색이 다 되어 있네요. 단지 지금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살짝쿵 미묘할 수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미묘하게 각도바를 좀 타는 느낌도 없지는 않은 느낌? 그리고 상체, 지퍼 디테일도 다 들어가 있고요. 은색으로 다 도색 처리되어 있고요. 상의, 옷의 디테일들도 꽤나 신경을 쓴 게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목 주변은 연질 처리되어 있어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고개 돌릴 때 조금은 도와줄 수 있고요. 그리고 지퍼 보면은 이런 지퍼의 손잡이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상의 자체의 디테일에도 꽤나 신경을 쓴 느낌이에요. 이런 주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끈 부분도 역시나 연질 파츠를 쓰고 있어서 이게 또 스커트랑 연결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버클 부분의 은색 도색이라든가 어깨 갑주 부분 여기 늑대 모양이 아주 인상적이죠. 아무래도 이제 아까 패키지에도 그려져 있던 늑대 얼굴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잘 살려준 것 같고요. 어깨 갑주도 잘 보면은 흠집이라든가 이런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는 그런 형태,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뒤로 가면은 검집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검집 자체도 이런 은색 포인트들은 다 도색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연결도 연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막 좀 움직이더라도 뭐 끊어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좀 안전하게 만질 수 있었고요. 여기도 잘 보면 느낌도 있어요. 재봉선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집도 꽤나 나쁘지 않네 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 왼쪽 팔에는 이제 작중 막바지 가면 이제 리본을 묶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도색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손은 장갑을 끼고 있는 가죽 장갑의 그런 느낌 좀 살려줬고요. 그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반대쪽에는 이제 리본이 없죠. 애초에 평소에는 이쪽은 드러내고 있는 팔이잖아요. 그리고 하체로 가면은 이 스커트 부분 이제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두리를 와이어가 감싸고 있는 형태고요. 이런 식으로 모양 만드는 거 편하게 좀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바지 부분 보면은 여기도 재봉선 디테일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주머니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요. 무릎 쪽에 옷의 주름이라든가 내려갈수록 이제 앞쪽에 있는 버클로 접어 올린 이 바짓단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끈이 또 연질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목 가도 가는데 크게 문제 없고요. 이 부츠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가죽 부츠잖아요. 그래서 유광 처리되어 있고 이 지퍼 디테일들도 은색으로 다 도색이 되어 있고요. 발바닥에 이 부츠에 발바닥 디테일도 다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허벅지 쪽에 가도 이 버클 디테일이 있는데 이 부분도 다 도색이 되어 있어요. 그럼 교체 파츠 한번 써봅시다. 머리, 고글 쓴 머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머리 빼주면 되고요. 그대로 다시 끼워주면 됩니다. 고글 쓴 느낌 나쁘지 않다. 오, 바이크 태웠을 땐 좀 써봐야겠는데요. 그리고 왼팔은 어깨 갑주를 들어 올리고 팔을 그대로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힘을 좀 줘야 빠지니까 이 부분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대로 팔 교체하면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왼팔이 드러나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감싸고 있었던 모습이 저는 더 인상 깊게 봤었어요. 이게 더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버전이 더 좋으신지, 감싸고 있는 게 좋으신지, 팔을 드러낸 게 좋으신지 괜히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자, 그럼 가동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목 부분부터 기본적으로는 볼관절 안쪽과 위에 해서 이중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고개를 숙이거나 드는 거 다 해줄 수 있고요. 고개를 돌리는 데는 약간 불편한 감이 있어요. 아예 목 조형 자체가 약간 이렇게 앞으로 좁아지는 형태다 보니까 돌리는데 조금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아래쪽을 회전시키는 느낌으로 가면은 꽤나 많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쪽, 팔을 앞으로 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축관절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옆으로 드는 부분이 이제 클릭 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클릭 한 클릭 크게 옆으로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 회전부 당연히 있고요. 팔꿈치 역시 클릭 구조의 관절을 쓰고 있죠.
그래서 90도보다 조금 더 움직이는 정도? 예, 그런 느낌이고 손목 자체도 클릭 관절을 쓰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하체검이나 이런 게 좀 무겁다 보니까 이 손목이 버티는 게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물론 관절 자체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손목을 그대로 회전시켜주는 것도 가능하죠. 아, 그리고 팔꿈치 자체도 이런 식으로 회전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윗부분, 아랫부분 다 돌릴 수 있어요. 팔을 감싸고 있는 버전도 어느 정도 움직이느냐, 이제 기본은 같고 이제 팔꿈치 자체도 90도 조금 넘어가는 정도. 네, 비슷합니다. 이쪽도. 그리고 허리는 이 골반 부분, 흉부, 기본 볼관절들 쓰고 있고요. 돌아가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천과 연결된 것도 연질 파츠라서 돌아가는데 크게 불편함 없이 같이 돌아가주고요. 상체를 크게 들거나 크게 숙이거나 편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허리를 숙였다 돌아갈 때 보면 이 바지 부분이랑 이 허리가 이 끝부분이 여기가 약간 중간에 이렇게 걸리는 느낌? 그래가지고 이 부분 허리띠 양옆을 살짝 누른 다음 허리를 돌리면은 이제 편하게 돌아갑니다. 아, 물론 이제 볼관절이니까 편하게 자유롭게 그냥 여러 가지 방향으로 꺾어주고 스윙하고 가능해요. 다음은 고관절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옆으로 드는 부분 아주 튼튼한 클릭 구조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들고 내리는 부분도 역시나 아주 단단한 클릭 구조 관절을 쓰고 있어요. 이 상태로 허벅지를 회전시키는 관절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도 이중 관절로 클릭 구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굽혀지는 무릎을 볼 수가 있고 발목도 마찬가지로 클릭 구조를 씁니다. 이렇게 앞으로 뻗고 굽히고 하는 부분 다 클릭 구조를 쓰는데 회전부 같은 경우는 이제 축관절, 일반적인 축관절을 쓰고 있어요. 참고로 발은 이 앞꿈치 별도로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기 당연히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조금 벅차지 않을까 이런데 좀 탄성 때문에 고관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됩니다. 아, 근데 포즈를 너무 장시간 해놓으면은 이 골반 연질 부분이 이렇게 아예 모양이 눌려버릴 수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원래 이렇게 골반을 좀 감싸고 있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조금 들떴죠?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자, 이번엔 검집에다가 검들을 끼워 보도록 하죠. 끝부분에 끈이 하나씩 있잖아요. 이제 검이 빠지지 말라고 막아주는 스토퍼 역할입니다. 검을 밀어 넣으면서 여기를 살짝 들어서 더 밀어 넣은 다음에 이렇게. 아, 근데 이 5, 6번 검은 이 장식 부분이 좀 걸리네요. 여기는 좀 피해가면서 이렇게 살짝 걸치는 느낌으로 가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요. 그 밑으로는 뭐 3, 4번 검 끼워줄 때 역시 끝까지 넣어서 딱 걸어주면 됩니다. 자, 오른손에는 1번 검까지 해가지고 손에 들려줘 봤습니다. 이게 로망이지. 여기다가 왼손에는 그 남은 검 하나 쥐어주면 6자루의 검을 전부 다 이제 수납하고 손에 들고 이러는 거죠. 자, 앞모습으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액션 포즈도 한번 몇 개 취해볼까요? 자, 먼저 메인 블레이드 1번 검을 휘두르면서 앞으로 돌진하는 느낌으로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여기도 멋있다. 잠깐만. 잠깐만. 구도 바꿔. 검 좀 더 꺾어. 여기 내가 했지만 포즈 멋있네. 아, 근데 클라우드가 이런 멋이기는 해요. 특히나 어드벤트 칠드런 버전 같은 경우는 검이 여러 자루니까 이런 멋이 진짜 제가 이런 느낌에 반했거든요. 이 어드벤트 칠드런 버전에다가. 이번에는 왼손에다 2번 검 들려줘 봤습니다. 작중에도 이렇게 2번 검, 1번 검 양손에 하나씩 들고 이렇게 싸우던 그런 장면도 있기도 한데 요 느낌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확 하고 달려드는 느낌? 여기 뒷모습도 꽤 멋있거든요. 검들이 그냥 막 X자 이루고 있지. 양손으로 쭉쭉 뻗어 있지. 뒷모습. 근데 확실히 클라우드 어드벤트 칠드런은 이런 멋이기는 해요. 이번에는 합체검을 들려줘 봤습니다. 완성된 합체가 된 검이죠. 한 손으로도 어깨에 짊어지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 상태에서 아무래도 무게가 훨씬 늘어나서 좀 뻗는 액션을 취하기에는 손목이 조금 일정 각도라든가 천천히 해주면 좀 버티긴 합니다만 이게 조금의 힘을 받으면 톡톡톡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간단한 액션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이 거대한 합체검을 휘두르는, 양손으로 휘두르는 그런 포즈를 한번 취해봤는데 어렴풋이 일단 용자검법을 의식하고 하긴 했어요.
근데 가동 특성상 이제 양쪽 어깨가 앞으로 모이는 게 안 돼가지고 이게 좀 힘들어가지고 깔끔한 액션 포즈, 깔끔한 양손 잡기 이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손목을 완전히 막 꺾어 놓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각도를 딱 주고 나면은 분위기는 제대로 난다. 이 대검 특유의 그 묵직한 느낌 있지 않아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오른손으로 고글을 내리면서 왼손으로 핸드폰 확인하는 그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는데 요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괜찮지 않나요? 여기 지금 편손 가지고 고글을 그냥 목에 거니까 약간 이렇게 턱 쪽으로 막 걸리더라고요. 이거를 편손으로 이렇게 살짝 내리듯이 지금 연출을 한 거거든요. 요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번엔 진짜 리얼 본체인 바이크 펜리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 녀석 발매된다고 했을 때 진짜 놀랬거든요. 와, 그동안 해봤자 이 펜리르가 입체화된 게 사이즈가 크지도 않아요. 심지어 두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놀랬거든요. 일단은 앞뒤 길이가 45cm가량 됩니다. 45cm가량.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사이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좌우 두께도 꽤나 그리고 검은색도 유광 처리 아주 멋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디테일도 상당히 신경 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뒤쪽도 그렇고 참고로 LED 기믹이 들어가 있어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이크 아래쪽에 이 검은 색깔 커버를 그대로 이렇게 벗기면 배터리 박스가 나오고요. LR44번 3개를 사용합니다. 자, 배터리 다 넣었으면은 스위치 온 해서 이제 잘 켜지는지 앞쪽의 라이트와 후미 등까지 다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발매 당시에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배터리 다 넣었는데 안 켜진다, 불이 안 들어온다 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게 조금 이게 황당하다 그래야 되나? 보면은 이 뒤쪽 터미널 있죠. 스위치 방향에 있는 터미널, 저 철판 부분이 배터리에 안 닿아서 그래요. 접지 문제입니다. 이 배터리가 걸쳐져 있는 이 투명한 파츠가 위아래, 그러니까 터미널을 잡고 있는 터미널과 이 배터리 사이에 있는 부분이 좀 두껍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갈아주거나 아니면은 이 뒤에 터미널, 이 철판 부분을 눌러가지고 배터리랑 강제로 접촉을 시키면 켜져요. 저도 이거 그렇게 수리했거든요. 아무튼 좀 황당한 이유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켜진다는 거. 그리고 바이크 세울 때는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여기 스탠드가 있어요. 바이크 스탠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쇠로 된 메탈 파츠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실루엣도 이쁘고 이번엔 디테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검은색 자체는 기본적으로 유광 마감되어 있어요. 이 앞바퀴를 감싸고 있는 부분부터 이제 본체 부분과 이제 뒤쪽까지도 전부 다 유광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중간부에 있는 이 금색들은 약간씩의 이런 그라데이션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검은색과는 반대로 좀 이제 무광 내지 반광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특히나 이 중간 부분에 있는 엔진 주변이겠죠. 이런 부분의 디테일이 굉장히 좋다. 거기다가 다 금색이 아니라 이런 끝부분 중간중간 은색도 조금씩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꽤나 디테일했다라는 부분이나 위에서 봤을 때 요 좌우에 있는 이런 유닛 부분들도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 조형 부분 큼지막한 느낌도 좋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머플러죠? 머플러 부분도 아주 이 부분이 굉장히 큼지막해요. 큼지막하고 단단해요. 기본적으로 무게도 꽤 나가지만은 생각보다 핸들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 다행인 것 같고요. 뒤에서 봤을 때도 이런데 이제 뒤쪽 디테일도 있고 후미등 부분이라든가 바퀴 부분, 바퀴 자체의 디테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휠 부분도 꽤나 멋진 형태로 되어 있죠. 바퀴는 앞뒤 다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면은 이제 뒷바퀴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옆으로 드러나게 되죠. 클라우드 탑승할 때는 이 안쪽으로 발을 넣어야 돼가지고 잘 보면서 탑승을 시켜줘야 하고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도 이런 색깔이라든가 디테일도 꽤나 신경 썼지만 기본적으로 여기가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쥘 때 이런 부분 꺾어가면서 손에 쥐어주면 좀 편하게 손에 쥘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주유구죠. 주유구 디테일도 있었다. 그리고 앞바퀴 쪽 역시 디테일 들어가 있고 휠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바퀴 다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향 전환하는
부분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바퀴 쪽이 아예 통으로 좌우로 가동을 하고요. 양옆에 장식 부분 있잖아요. 장식 부분도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좌우 별도로 또 가동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벌린 다음 꺾으면 더 많이 꺾이죠. 이렇게 좁힌 다음에 좀 더 이제 스타일을 살릴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앞바퀴를 연결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금색이나 회색, 검은색으로 여러 가지 컬러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래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안쪽에 디테일을 좀 살펴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좀 구경하는 맛이 있다. 볼륨감도 있고 좋다. 자, 그럼 메인 기믹이라고 할 수 있는 요 검 수납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양옆에 있는 이 장식 부분, 금색 빼고 나머지 검은색 부분을 이렇게 빼줍니다. 이 사이에다가 파츠를 끼워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파츠를 끼우고 그 다음 바깥 외장 부분을 보면은 안쪽에 커버를 뺄 수 있어요. 이거 뺀 다음에 위로 다시 장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껴주고요. 자, 이렇게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요 상태로 이제 검들을 수납하면 되는 건데 정면에서 봤을 때 쫙 펼쳐져 있는 느낌 좋죠? 야, 자, 이제 클라우드를 한번 태워보고 포즈들 좀 몇 개 더 취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태울 때 주의사항이라고 한다면은 다리를 완전히 앞으로 들기도 해줘야 되고요. 완전 들기도 해줘야 되고 완전히 굽혀주기도 해야 돼요. 굽히는 건 나중에 이제 천천히 조절하면 되긴 하는데 다리는 웬만하면은 최대로 들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손은 바이크용 손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라우드 태워봤습니다. 역시 다리는 완전히 들어주는 게 맞고요. 다리도 살짝 벌려주고 깔끔하게 한번 태워봤어요. 라이트도 한번 켜봤는데 분위기는 확실히 삽니다. 이 상태에서 스탠드까지 세워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서 전시하면은 깔끔하겠죠. 전시할 때는. 근데 진짜 느낌 좋네. 어떻게 보면 또 파판 세븐이 제 파이널 판타지 입문작이다 보니까 좀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프라고 하는 이 캐릭터한테 좀 애착이 있고 애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바이크 타고 있는 모습 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동안. 아무튼 멋지다. 자, 비슷한 구도에서 고글도 한번 벗겨봤습니다. 요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무기를 꺼내봐야겠죠. 완성! 이 멋이지! 이 맛이죠! 요거는 구도를 살짝 틀어도 멋있어요. 진짜 솔직히 다른 거 다 제끼고 이거 펼쳐지는 장면에서 제가 확 하고 꽂혔거든요. 이거야! 이러면서. 야, 진짜 다시 봐도 멋있다. 이건 진짜 전설이다. 이 기믹은 리얼 전설입니다. 그리고 1번 검을 뽑아 들고 이 바이크를 타고 달려드는 요 구도. 이 구도도 진짜 멋있거든요. 좋다. 맛난다. 그리고 영상 보면서 저래도 되나 싶었던 게 손 아예 놓고 양손으로 검 들고서 싸울 때 쟤들 저래도 돼? 하지만 뭐 바이크도 크고 바퀴도 앞에는 2개 달렸고 하니까 괜찮나? 라는 생각이 문득 납득이 돼버렸던 그런 장면.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플레이아 스카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프 앤드 펜리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 좋아하는 바이크, 좋아하는 시리즈에 등장한 그 모습을 피규어로 만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고 기뻤는데 아쉬운 구석도 존재를 해요. 뭐 클라우드 자체의 관절이라든가 이런 부분.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딱 이 포즈로 장식장 들어가서 전시되어 있으면은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너무 딱 이 모습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클라우드의 완전체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사이즈도 엄청 크네. 만족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분명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리뷰는 굉장히 기분 좋게 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잘 놀겠어요. 버퍼쉐이.